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월 들어 집값이 상승하고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대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계약 직전에 계약이 취소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규제직으로 묶이면서 살 사람이 뚝 끊기는 등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6.17 추가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질병 확산 우려로 코스피를 비롯한 주가와 유가, 금과 은이 동시에 하락 중이며 달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혼란 해법을 찾아볼까요? 부동산 대혼란 7월부터 이렇게 해라. 지금 보면 갭투자, 외지인,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들, 특히 돈 많은 부자들이 지금 멀리 망원경을 보면서 쓸어 담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천국, 주요 국가 부동산 세금 보시면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자, 1에서 3주택 거래세 1에서 3%, 4주택부터 4%, 양도세는요 2년 거주하면 또는 투기지역, 조정지역이 아니면 2년 부여만 하면 다 비과세예요. 일시적 2주택이라는 특이한 혜택도 있어요. 자, 엄청난 혜택입니다. 우리나라. 더군다나 전세 제도가 있어서 부동산으로 투기하는데 천국입니다. 자, 한번 다른 나라 볼까요? 자, 먼저 싱가포르. 거래세 2주택자는 12%. 자, 살 때부터 거래세를 세게 때려야 돼요. 다주택자들은. 그러면 안 사죠.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요. 지금 4주택도 4% 별로잖아요. 5주택, 6주택.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살 때 10%, 20%, 30% 때려보세요. 누가 사는지 집을. 다주택자들이 못 사게 만들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집값 그냥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등록세, 취득세는 세게 때리고 오히려 양도세는 완화하는 게 그게 거래 활성화시키면서 집값도 안정화시키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싸게 사놓고 집값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본인들은 안 파는 거야. 왜? 팔면 중과세 내 뭐하냐 막 세금 덩어리니까. 다주택자들도 팔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알면서 왜 취등록세는 올리지 않고 다주택자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만 그렇게 중과세까지 때리면서 하느냐. 집값 띄우려고 팔지 말라고 하는 시너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그널밖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외국인 20%, 법인 30%, 3주택자는 15%고 2주택자는 12%나 거래세를 내고요. 양도세 중과세율도 무려 12%나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영국 한번 볼까요? 자, 2주택자 거래세 무려 15%예요. 2주택자부터. 우리나라는 그냥 1에서 3%예요. 2주택부터는 특이라고 봐야죠. 자, 그 다음 보유기간 내내 실거주해야 돼요. 보유기간 내내 실거주 안 하면 비과세라는 게 없어요. 영국은. 그래야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정상인 국가 아니나요? 자, 오른쪽 볼까요? 프랑스. 취득세가 무려 5.9%에서 누진세를 때려버려요. 다주택자들.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죠. 양도세율도 무려 42%입니다. 비과세가 어디 있어요? 기본세 17%, 사회보장세 17%, 양도 차익 해가지고 때려버립니다. 6년 보유해야만이 겨우 공제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22년간 보유해야 면제예요. 자,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죠. 우리나라 2년 자 거주하는 거하고 이 나라 영국은 그냥 계속 내내 실거주해야 비과세고, 프랑스는 6년 동안 했는데도 조금 공제시켜주고 22년이나 해야 비과세. 자, 우리나라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값이 하락할 때는 이럴 필요 없어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그때는 조금 부양책도 쓰고 규제도 없애야죠. 근데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할 때는 이런 거 때려야죠. 참고 삼아서. 그 사람들이 못해서 안 할까요?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1에서 4년 기다릴 사람과 지금 매수할 사람 한번 볼까요? 자, 1에서 4년 대기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나는 하락장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는 지금 사야 한다, 막 갈등하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어떤 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4년 동안 기다리라는 건 아니에요. 1년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좀 장기간 대기하면서 사안 보고 매수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주로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대부분. 지금 상투장에서 무슨 부경화를 누린다고 불안감으로 집을 삽니까? 자, 먼저 유주택이면서 투자자들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고가 아파트 보유한 사람은 좋은 거 하나 있는데 무슨 또 욕심이 났다고 또 하나 잡으려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아파트 좋은 곳 보유자들도 굳이 막 추가로 상투장에 괜히 여기서 돈 버는데 또 하나 잡았다가 쫄딱 떨어지면 쓰라리기만 합니다. 대출 소득이 부담이 있는 사람, 돈도 없으면서 대출 최대한 끌어들여가지고 집을 잡고 갭 투자하고 나중에 경매당하려고. 그 다음에 서울 꼭 정해진 건 없지만 제 판단은 서울 7억 미만, 경기 5억 미만, 지방 3억 미만. 자, 이런 곳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이상인 곳들은 절대로 잡으면 안 돼요. 이해 가셨죠? 고가 아파트는 조심하시라고요. 왜? 비싼 것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금 없이 대출을 받거나 갭 투자할 사람들 좀 기다리세요. 자, 부동산 멘탈이 좋은 분들, 지금 뭐 멘탈 붕괴될 이유 없잖아요. 이제 갈 만큼 갔는데, 물론 더 가면 또 어떻습니까? 제가 좀 이따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하락장이 걱정되는 사람, 이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집을 잡아요? 불안하게. 자, 이번에 그럼 지금 매수할 사람들, 매수할 사람이 아니라 그나마 좀 봐줘서 매수해도 괜찮다,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은 좀 참조해 볼 만은 해요. 무주택 실수요자, 그렇다고 무조건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무주택 실수요자는 지금 몇 년 계속 기다려서 끝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정책이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뛰었잖아요. 자, 이분들은 매수를 생각해도 돼요. 최근 아파트 매도한 사람, 집 판 사람들은 잠 못 잡니다. 본인 고점에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올라가. 자, 그런 사람들은 또 매수도 고려를 해야 돼요. 비아파트, 나쁜 곳 보유자들은요, 이거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안 올라갑니다. 빨리 던지시고 좀 저가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대출, 소득, 부담 없이 돈이 있는 사람, 대출 별로 안 받고 소득도 뭐 많고 그런 분들 무조건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서울 7억, 경기 5억, 지방 3억 이하인 그런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하라는 거예요. 물론 얘들이 막 지금 계속 뛰고 있잖아요. 매물이 높은 것들은 보지도 마시고. 현금이 많은 사람, 부동산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부동산이 뭐라고 미치겠다 죽겠다 하고 하신 분들은 싼 거라도 잡아야죠. 자, 하락을 무시하고 10년 장기 투자 하실 분들, 나는 하락장 상관없다, 어차피 10년 20년 살겠다 하는 분들은 뭐 본인 마인드에 맞게끔. 자, 이제 구분됐죠? 이걸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준 까닭은 지금 제가 뭐 매수한다고 해서 매수 안 하고 매수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참고하시라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대부분이고 이건 일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너무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추가 대책 임박. 어떤 대책이 나올까? 보시면 추가 대책, 자,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도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보완 대책이기도 하고 또 추가 대책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아마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2주택 전세, 지금은 3주택부터 전세도 세금을 매기잖아요. 근데 2주택 갭 투자 다 이거 월세처럼 세금 매깁니다. 세금 부과, 보유세 등 전월세 3법, 이제 보유세 등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더 강화할 것 같고, 다주택자들. 그 다음에 전월세 3법 있죠. 자, 전월세 상한제 아마 이거 시행할 가능성이 커요. 왜? 이걸 시행해야 갭 투자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 시행하지 않으면 전세가 계속 뛰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 뭐 이거 확실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측이에요, 제 생각.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이 아마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뭐 김포, 파주 이런데, 아니면 지방도 지금 막 뛰고 있는 창원 지역이라든가 부산 일부 뭐 이런데. 자, 특단 대책, 이제 이걸 좀 기대를 하는데 과연 할까 의구심은 듭니다. 갭 투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대출 말고 갭 투자 자체를요. 다주택자, 자, 취득세를 확 올리든지 이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들 취득세 등록세 올리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지들이 투기하려고 집 여러 개 잡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라면 한 몇만 개 사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회가 불안하다고 사재기하는 거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봐주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임대주택 지금 언제까지 혜택을 줍니까? 자, 외진 투자 이것도 잡아야죠.
자, 이걸 과연 얼마만큼 할 것인가? 집값 잡을 의지 있나? 과연 있을까요? 자, 다음 한번 보세요. 다주택 등록세가, 자, 다주택 등록세 그리고 보유세가 낮아요. 원래 등록세 세게 때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유세도 세게 때려야죠. 그리고 양도세가 높아요. 양도세가 높으니까 안 파는 거야. 매물이 잠기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지. 등록세, 보유세는 세게 때리고 양도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정부가. 마음껏 쉽게 집을 사라. 마음껏 니들 마음대로 집 사라. 그래야 집값 올라간다. 팔지 않으니까 집값 폭등하죠. 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 말 일리 있죠? 두 번째, 대출은 규제하면서 왜 갭 투자는 실컷 하게 만드냐? 왜 현금 부자들은 100채든 200채든 마음껏 사도 규제가 하나도 없냐? 자, 대답 좀 해보세요. 실거주자는 오히려 집을 못 사게 하고요. 투기꾼들 갭 투자는 마음껏 지금 허용하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진짜 답답하고 한심할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대출을 늘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갭 투자를 더 세게 옥죄야죠. 바로 이것도 집값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어요. 세 번째, 다주택 집을 팔라고 하죠. 뭐 이번에 6월까지. 그런데 그러면서 신규 임대주택은 왜 받아요? 아, 임대주택 사업을 못 받게 해야 그래야 매물이 나오지. 계속 받고 있어요. 잠기게. 그것은 봐, 여기 보세요. 기득권층, 투기 세력,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호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이? 자, 이 세 가지가 정말로 문제네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플러스 한번 해볼까요? 3년간 집값 5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정책만이 문제가 아니라 통계도 문제예요. 자, 통계청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토부 통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3년간 집값 50% 이상 폭등했는데 겨우 10% 상승했다고 시세를 제가 보기에는 조작이라고 보여져요. 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3년 동안 자, 과연 집값이 10% 뛰었습니까? 50% 뛰었습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답은 그냥 나오잖아요. 나는 50%가 아니라 더 뛰었어요. 제가 통계자를 쭉 보면은. KB는 50%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 한국감정원은 겨우 10몇 %. 10% 뛰었다며 22번이나 또 대책을 세워. 자, 본인들 말대로 10%밖에 안 뛰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50% 이상 뛰었다고 KB 자료를 들이미니까 자, 국토부에서 비판하잖아요. 10%밖에 안 뛰었다고. 그러면서 22번이나 대책은 왜 세워요? 아, 10% 뛰었으면 몇 분만 세우면 되잖아. 본인들도 많이 뛰었다고 인정하니까 22번이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조작을 합니까? 자, 앞뒤 빠져나갈 구멍이 딱 막히죠? 경실련도 좀 이렇게 비판을 하려면 이렇게 비판을 하셔야 돼. 자, 다음.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네요. 집값주도 성장, 불로소득 성장, 소득주도 성장. 자, 그러면 많이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자,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진다. 지금 보시면 저번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집값이 위험하냐면 많이 올라갈수록 많이 떨어지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현재 이제 그래프들인데 한번 이제 볼까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2004년 바닥이었고 이게 이제 0입니다. 이 까만 선이 0인데 이 위로 올라온 곳은 올라간 거고 이 까만 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하락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간 게 하락한 거의 2배는 되죠. 그래서 집값은 우상향하는 거예요. 2007년에 꼭지 찍었고 2014년에 바닥 찍었고 7년간 올해 7년째 대폭등하면서 2020년 현재 여기에요. 그리고 예측은 제 예상은 만약 떨어진다면 이제 2021년까지 이렇게 0 밑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0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결국은 또 이제 이렇게 세게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 뛰는 거나 정말 많이 뛰었죠. 아까 지금 이 기간 동안 뭐 10% 뛰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근데 추가 상승 이거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자,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더 올라갔을 때 떨어진 점, 자, 하락장을 보세요. 이 더 밑으로 더 빠지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부동산만이 아니에요. 주가도 그래요. 아, 주가도 2200에서 떨어져갖고 2200까지 올라가면 그 떨어지는 거하고 3000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이 바닥이 다르잖아요. 누가 더 많이 떨어지겠어요, 금액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즉 추가 상승 이만큼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곧 대선도 돌아오고 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더 떨어진다 이거예요. 끝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리가 아프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아연이 됐든 이게 원자재가 됐든 주가가 됐든 유가가 됐든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자, 재화는요 많이 오를수록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 민주주의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순리입니다. 자, 이번에 소비자와 전문가 하반기 매매 전세,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번에 정책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더 상승할 것이라는, 하반기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늘어났어요. 소비자들 약 566명, 부동산 114 자료 보니까 상승한다 49.8이 약 반절이 상승한다. 보합일 것이다 30%. 그 다음에 하락한다는 20%로 상승한다가 절반에 육박하고 전문가들조차도 상승한다 49.2 거의 비슷하죠. 보합 36.2, 하락한다 14.7. 불과 몇 달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때 대책을 못 때리고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 보세요. 전세 가격은 난리 났어요. 상승이 63.96 일반인들, 전문가들 상승이 76.4. 전세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갭투자 증가와 질병 관련 실업 충격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15년부터 계속 갭투자, 이게 밑에가 전세고 위에가 월세예요. 그런데 전세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월세가 줄었다는 것은 갭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19년에 최고치를 찍어내요. 20년 들어와도, 2020년 들어와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질병. 자, 질병 사태도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쭉 보면 이제 임금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 보면은 지금 감내 기간 분석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3.6이 자 33.6조 원에서 무려 52.2조 원으로 나중에 금융 부채가 확대될 것이라고 1년 내에. 6개월 내에는 33.6인데 1년 내에는 50.2조 원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질병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경제는 이렇게 안 좋네요. 그리고 6개월 내 이 18.9만 가구에서 45.8만 가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37.0조 원에서 59.1조 원으로 금융부채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6개월 내 18.4에서 자 1년 30.1만 가구로 확 늘어납니다. 즉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집값만 뛰고 있다니까 좀 특이한 상황이죠. 자, 이번에 1순위 청약통장 한번 볼까요? 보면 1순위 청약통자들은 사상 최고치예요. 이만큼 올라간 거야. 이렇게. 그렇죠. 왜? 부동산 집값이 자꾸 뛰니까 이제 집 사기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나마 청약이 싸 보이니까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종부세 추이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많이 때렸다가 집값이 하락하니까 떨어졌죠. 지금도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조 대 2조대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자고. 이때 집값이 12년 전에 비싸겠어요? 지금이 비싸겠어요? 지금이 훨씬 비싸면 종부세 더 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으로 잔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주택자들 세금을 때려야 집을 안 사죠. 이렇게 부실한 종부세를 때려가지고 무슨 놈의 집을 잡겠다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 때만 보자고요. 3년 동안 2017년 5월에서 2020년 5월 동안. 자, 한국감정원 14.2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14.2 올랐대요. 자,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자, 3년 동안 14.2% 집값 뛰었다. 자, 그리고 KB시세는 52% 뛰었다. 얘가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뛰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리지. 집값 올랐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22번씩이나 대책이 나왔겠지. 14.2% 뛰었는데 무슨 22번씩이나 나오겠어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이건 정부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한국 보세요. 마치 3년 동안 17년에서 19년 마이너스인 것처럼 저기 써 있잖아요. 마이너스 0.40%라고 지금 집값 변동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이너스였습니까? 어떤 자료를 제출했길래? 다른 나라 보세요. 2.8, 4.24, 1.2, 1.9 다 플러스네요. OECD, 미국, 영국, 프랑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나라보다 더 뛰었다고 이 집값이.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이죠.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한번 볼까요? 자, 국고채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신용 등급 간 스프레드 점점 이렇게 극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금리와 국고채는 낮아지고 있고 신용 스프레드는 이렇게 악화되고 있어요. 참 경제는 만시창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혼란 7월부터 이렇게 해라. 자 보세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지금 막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주워 먹을 거 있나 하고. 의식주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데 최근 집 가지고 장난치는 투기 세력들과 그것을 4년째 잡지 못하는지 일부러 안 잡는지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패턴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가입하셔서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